나는 고아라고 믿고 살았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로서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너는 내 손녀야. 사실은 그의 말이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왜 지금? 왜 나를 버렸던 거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나는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이 내 평생의 고통을 설명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복수와 용서의 여정이다. 준비됐나? 이제부터 내 속내를 털어놓을게. 그 아픔, 그 분노, 그 모든 것. 내 어린 시절은 서울의 작은 고아원에서 시작됐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아파트 단지,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다.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그 친절 뒤에 숨겨진 동정이 느껴졌다. 넌 부모가 없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 해. 그 말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수근거렸다. 저 애, 고아래. 부모가 버린 거래. 나는 그 말을 삼키며 웃었다.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하지만 밤이 되면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질문이 날마다 나를 파먹었다. 꿈에서조차 부모의 얼굴을 상상하며 깨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 공허가 나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부서지기 쉽게도 만들었다. 10살 때 첫 번째 입양 제안이 왔다. 기대에 부풀었지만 곧 취소됐다.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그 이유였다. 나는 더 조용해졌다. 말하면 또 버려질까 봐 두려웠다. 그러다 12살에 다른 가족이 나를 데려갔다. 양부모였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안정된 가정을 약속했다. 처음엔 감사했다. 이제 나도 가족이 있어.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다. 양어머니는 나를 하녀로 부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너는 고아잖아. 은혜를 갚아.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양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나를 때렸다. 넌 우리 피가 아니야.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칠 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참는 게 습관이 됐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조금 숨통이 트였다.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양부모는 관심 없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 하나가 생겼다. 수진.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넌 정말 강해 라고 했다.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내 배경을 알자 그녀는 멀어졌다. 미안, 우리 엄마가 고아랑 놀지 말래. 또 버림받음이었다. 그 배신은 나를 더 고립시켰다. 졸업 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양부모는 내가 알아서 벌어가라고 했다. 나는 공장에 취직했다. 하루 12시간 노동.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메말라갔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저의 과거가 어두워. 가까이 하지 마, 소문이었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그 질문이 나를 밤새 괴롭혔다. 혼자 앉아 눈물 흘리는 날이 늘었다.
20살이 되자 회사에 들어갔다. 사무직. 처음엔 희망이 보였다. 상사가 나를 인정했다. 넌 열심히 해.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아 출신이래? 믿을 만한가? 그 모욕에 주먹이 쥐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승진 기회가 왔지만 나는 밀려났다. 이미지 문제야. 내 배경 때문에 상사의 말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상처받은 눈빛. 이제 그만 참아야 해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첫사랑을 만났다. 민준. 회사 동료였다. 그는 내 과거 상관없어. 지금의 너가 중요해. 그의 말에 나는 녹아들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행복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반대했다. 고아 출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피가 중요해.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민주는 주저하다가 나를 버렸다. 미안해. 가족이 우선이야. 그 배신은 나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왜 나만 사랑받지 못하나? 그 절망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다. 회사에서 다시 일어나려 애썼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모욕이 반복됐다.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고아는 운이 없지? 항상 밑바닥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왜 나만? 소리쳤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 문을 열자 노인이 서 있었다. 고급 양복, 품위 있는 모습.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내 할아버지야. 김태호. 나는 웃었다. 농담 마세요. 하지만 그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다. 내 어머니의 젊은 시절. 내 어머니는 내 딸이었어. 그녀가 사고로 죽었을 때 내 아버지가 너를 숨겼어. 그의 말이 충격이었다. 내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 재벌가의 후계자. 하지만 그는 나를 고아원에 버렸다.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으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이제야 찾았어. 병이 들어서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고통의 원인이 그들이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왜 지금? 왜 나를 버렸어요? 소리쳤다. 그는 고개 숙였다. 내 아버지가 막았어. 이제 내가 바로잡을게.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상처가 터져나왔다. 테이프처럼 되감기는 과거. 고아원, 학대, 배신. 다 그들의 탓이었다. 할아버지는 모든 걸 설명했다. 내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 아버지는 재벌 김가의 장남. 그들은 사랑했지만 가족 반대로 헤어졌다.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채 사라졌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버지는 나를 고아원에 맡겼다. 집안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는 나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버지가 돈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할아버지는 암 말기였다. 너는 우리 혈통이야. 내게 모든 걸 주고 싶어.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기쁨. 아니, 분노였다. 내 인생을 망친 게 당신들인데. 그는 울었다.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화려한 저택, 경비원들이 막았지만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너의 딸이야. 버린 딸, 내가 말하자. 그는 창백해졌다. 거짓말, 하지만 사진과 DNA 결과를 보자. 그는 무너졌다. 그때 실수였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나를 찔렀다. 실수. 내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고아원에서 썩고 학대당하고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소리쳤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 돈 줄게. 원하는 만큼,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야. 내 후회가 필요해 라고 했다. 그 순간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다. 그는 떨며 약속했다. 집안에서 인정할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없었다. 두려움뿐. 다음 날 양부모에게 갔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양어머니가 웃었다. 오랜만이네. 돈 좀 줘.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할아버지를 찾았어. 재벌이야. 나도 이제 그 혈통이야. 그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우리한테도 나눠줘. 우리가 키웠잖아. 이 탐욕스러운 얼굴. 나는 웃었다. 키웠다고. 학대하며? 나를 하녀로 부리며? 이제 끝이야.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양아버지가 애원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 그들의 후회하는 표정이 만족스러웠다. 그 다음 민준에게 연락했다. 내가 재벌 손녀야. 이제 어떡할래? 그는 바로 달라붙었다. 미안했어.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너는 나를 버렸어. 가족 때문에. 이제 내 가족이 후회하게 만들어 라고 했다. 그는 울었다. 제발.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다. 그는 병원에서 나에게 모든 걸 넘겼다. 회사 주식, 부동산. 자유롭게 살아라. 내 어머니처럼 강하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떠났다. 장례식에서 아버지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유산을 받은 후 삶이 바뀌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상사는 놀랐다. 내가 김가 손녀.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동료들은 아첨했다. 미안했어. 몰라봐서. 하지만 나는 그들을 멀리했다. 과거의 모욕을 잊지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하지만 밤이 되면 과거가 떠올랐다. 고아원의 추위, 양부모의 주먹, 민준의 배신. 그 상처는 여전했다. 복수를 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친구를 사귀려 애썼다. 수진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미안해했다. 그때 무서웠어. 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이제 괜찮아. 진짜였을까? 아니, 어쩌면 복수의 일부였을지도. 이제 나는 강해졌다. 재벌로서의 삶.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그 아이였다. 버려진 아이. 할아버지의 유언이 맴돌았다. 용서가 자유야.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스캔들이 터졌다. 내가 유출한 건 아니지만 진실이 퍼졌다.
그는 애원했다. 도와줘, 나는 내가 나를 도왔나? 라고 했다. 그는 울었다. 그 모습이, 아들이 나를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고아원을 지원하는 재단. 그곳 아이들을 보며 내 과거를 봤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복수는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밤에 꿈을 꾼다. 어머니의 얼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 깨어나 눈물 흘린다. 진정한 용서는 무엇일까? 그 질문이 나를 따라다닌다.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이제 나는 살아간다. 내 방식으로. 버림받은 아이에서 자신의 주인이 된 여자로. 그런데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다.